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모군중학교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파트입니다. 자, 1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서 원소에 대한 내용이야. 자, 모든 원소는 자연에서 발견되었다. 아니죠.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대부분 인공적으로 발견된 것들도 있더라.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종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옳은 내용이네. 4번 블록으로 장난감 자전거를 만들 때 낱개의 블록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원자였죠. 원소 아니고 원자다. 다이아몬드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2번 문제 원자에 대한 설명이야. 그치? 1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맞는 내용이죠. 수소 원자 1억 개 정도를 한 줄로 늘어놓으면 이라고 했다. 그치? 전체 길이가 1mm가 된다라고 했는데 수소 원자 1억 개 늘어놓아도 전체 길이가 1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모군중학교에서 따로 설명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는 내용이지.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맞고요. 5번 돌턴의 원자가 더는 쪼개지지 않는 원자가 더는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고 하였으나 이후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가 있음이 밝혀졌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그치? 우리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습니다. 불꽃 반응이랑 스펙트럼 분석법 배웠죠? 자, 불꽃 반응은 특정한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항상 다른 불꽃색을 나타낸다. 아니지. 리튬도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었죠. 불꽃색이.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불꽃색이 같은 원소는 연속 스펙트럼 아니고 어떤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D가 틀리네요. 염화 스트론튬이 있으니까 빨간색, 질산구리에선 구리 때문에 청록색의 불꽃을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불꽃색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였대. 자, 그러면은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전지에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가 위치에서는 부피가 크고요. 나는 부피가 작다. 그치? 그래서 가에서 어떤 기체? 수소기체. 나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게.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한 가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산소기체가 발생한 나가 플러스 극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체가 많이 모인 가에서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기체가 적게 모인 나의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꺼져버린다 아니고 잘 탄다 돼야 되지. 산소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수산화 나트륨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맞죠? 이 실험을 통해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지. 기본 성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기본 성분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라부아지에는 이 실험 결과처럼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한 사람. 맞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다. 물 분자는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물 분자 H2O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고요. 산소 원소 2개가 결합하면 산소 원소 아니고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야 되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이다. 원소 아니고 원자가 가장 작은 기본 입자 될 거고요.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이다. 리얼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기억 리을되는 답 2번 됩니다. 6번 문제. 여러가지 분자 구성과 성질을 옳게 설명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전국 염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로 구성된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것이 염산이야. 맞죠? 전국이 맞는 말이고요. 헬륨 기체는 색깔과 냄새가 없고 안전하기 때문에 풍송 속에 넣는다. 맞고요. 헬륨은 He2 아니고 그냥 He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지민이 틀렸어요. 슈가 질소와 수소 원자로 구성된 암모니아 NH3 될 거고요. 염색제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더라. 맞는 내용. 랩몬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분자식은 이산화탄소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탄소죠. 그래서 랩몬은 틀렸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야. J.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원소는 같다. CO, CO2. 근데 두 분자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전국 슈가 J가 옳은 말을 했네요. 7번 문제 볼게요.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인과 규소는 E는 P, 규소는 SI죠. 그래서 S 아니고 P 돼야 되니까 기억 틀린 내용.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표현한다. 맞고요. 오늘날의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법으로 나타낸다. 맞죠? 연금술사들은 원소는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등은 답은 5번 됩니다. 옳지 않은 건 물었네요. 그쵸?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얘는 세 분자의 CH4가 있는 거고요. 얘는 네 분자의 NH3가 있는 거다. 그치? 분자수는 나가 더 많다. 4개니까. 총 원자수는 5, 3, 15. 얘는 4, 4, 16. 가가 더 적다. 맞네요. 가와 나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요. 가도 두 종류, 나도 두 종류니까 같다. 맞죠?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가에서는 5개, 가는 5개, 나는 6개, 4개니까 적은 것이 나이다. 맞죠? 가와 나의 전체 모형을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전체 모형을 표현하라 그랬다. 그지? 그래서 3CH4, 4NH3 돼야 되니까 5번이 틀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몇 가지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원소 XY가 있고요. 물질 가, 나, 다, 라, 마가 있어. 자, 그러면은 원소에서 물질 쪽으로 일단 선을 내릴 거야. 그래서 가에 들어있는 거 X가 가에는 다 들어있어요. X 들어있고 Y도 다 들어있네. X, Y 둘 다 들어있고 나에는 X랑 Y랑 둘 다 없어요. X, Y 둘 다 없고 다에는 X가 들어있고 Y도 들어있어. X, Y랑 다른 거 어떤 거 더 들어있을 거야. 그치? 라에는 X가 없어. 근데 Y가 있대. 그래서 Y가 있고 다른 거 어떤 것들 더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Y가 있고 다른 거 어떤 거 더 들어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가는 물질 X와 Y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맞죠? 물질 나는 X와 Y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맞죠?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맞고요. 물질 다는 X, Y 외에 다른 원소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선들이 있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야. 물질 나는 물질 가를 구성하는 원소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다하고 라하고 비교해야 되지.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뭐 포함하고 있어? Y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네. 물질만은 물질 나와 공통된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Y 포함하고 있죠. 공통된 원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조금 까다롭게 나왔네요. 10번 문제 볼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이 되고요. 양성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온은 여러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있죠. 어떤 것들 뭐 NH4+라든가
SO4E-라든가 이런 것들 원자단 이온, 다원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변하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고 전자의 전하량만 변하는 거죠. 모든 음이온은 원소 이름대에 뭐뭐화 이온을 붙인다. 모든 음이온이 틀렸죠. 어떤 거? SO4E-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온? 그냥 황산 이온 이렇게 돼요. CO3E- 이런 것도 탄산 이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음이온은 뭐뭐화 이온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어떤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이다. 그러면 얘는요, Na 플러스 몇 개? 2개랑 SO4E- 1개로 이루어져 있대. 자, 그러면 화합물의 이름 물었어. 뒤에서부터 읽어주면 되지. 황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화합물의 이름은 황산 나트륨 될 거고요. 황산 나트륨 될 거고요. 자, 양이온 몇 개? 2개에 음이온 1개. 이온의 개수 비는 2대1 되는 것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12번. 어떤 물질 W를 물에 넣었더니 무색 용액이래. 불꽃색은 주황색이래. 그럼 뭐 들어있는 거야? 칼슘 이온 들어있는 거죠. 칼슘 들어있는 거고요. 질산 은수용액을 떨어뜨리니 흰색 앙금 생겼다. 은과 반응해서 앙금이 생기는 음이온 물어야 되지. 그래서 Cl- 염화은 되겠네. 그러면 이 물질 W는 CaCl인데요. 얘가 2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뭐 CaCl2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됐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 과망간이질산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다. 자, 이런 문제는요,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온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푼다? 자, 여기에서 가망간이질산 칼륨 수용액이니까 칼륨 이온 K 플러스랑 가망간이질산 이온 MnO4 마이너스랑 이렇게 둘 거고요. 황산구리 수용액도 마찬가지로 Cu2 플러스랑 그리고 SO4E-랑 이렇게 둘 거야. 얘가 푸른색을 띠는 거고요. 얘가 보라색을 띠는 거다. 그치? 그리고 질산칼륨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랑 NO3- 이렇게 정리를 해. 자, 가망간이질산 칼륨 수용액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A가 MnO4-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가 K 플러스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황산구리 수용액에서는요, SO4E-가 플러스 극으로 Cu2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는 사실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단 2가지이다. 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 칼륨 이온, 구리 이온, 그리고 칼륨 이온 맞지? 단 2가지이다 라는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B는 색깔을 띠는 이온이다. 칼륨 이온이잖아. 그치? 그러면 색깔을 띠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보라색을 띈다. 아니죠. 파란색을 띠는 거죠.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D 때문이다. 보라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띠는 이유라고 해야 돼요. 질산칼륨 수용액은 거름종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준다. 맞죠? A와 C를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A와 C를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A와 C 이동을 했다. 그지? A와 C가 아니고 색깔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와 D를 통해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D에 해당하는 이온 정리하라 그랬다. 위에서 다 정리했죠. 그죠? A가 과망간이질산 이온 MnO4-, B가 K 플러스, C가 SO4E-, D가 Cu2 플러스인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혼합한 거래. 우리 여기에서 절대로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온들 빼고 시작을 할 거야. 질산이온, 칼륨이온. 그러면은 얘가 A가 이온 형태 앙금이 아니니까 칼륨이온, B도 앙금이 아니니까 질산이온 요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있는 이온이 뭐야?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지. 그래서 질산납에서 얘가 PB2+인 납이온 될 거고요.
I-인 아이오딘화 이온 될 거야. 그럼 앙금은 PbI2라고 하는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는 거죠. A와 B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알짜 이온 아니고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B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다. 맞죠? A는 불꽃 반응 시 노란색 아니고요. 어떤 색 나타내요? 보라색 나타냅니다. B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생성된 이온이다. 아니죠.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생성되는 이온이죠. 음이온이니까 A가 탄산 이온과 반응하며 앙금을 생성한다. 절대로 앙금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6번 위 그림의 혼합용액에서 생성된 앙금과 같은 색의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은 물었습니다. 자,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 생성돼. 얘는 흰색 앙금 생성될 거고요. 황산바륨, 흰색 앙금, 그리고 얘는 없어. 앙금 생성 안 돼요. 앙금 생성 안 되고요. 황화납이라고 하는 검은색 앙금이 만들어져요. 황화카드뮴이 노란색 앙금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앙금의 종류, 색깔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6번은. 자, 17번 문제 볼게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서로 다른 두 물체 A, B를 마찰했대. 그랬더니 마찰 전에 있던 B의 전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가 어디로? A 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가 됐고 B가 플러스가 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마찰 전 AB, 마찰 전에 AB 내부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만나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죠.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마찰 후 A는 플러스 양이 증가했다. 플러스 전하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두 물체가 마찰하는 동안 B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A로 이동했지. 그래서 B가 뭘 띄어? 플러스를 띄는 거죠. B의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마찰하기 전과 후에 두 물체에 존재하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은 같다. 전과 후에 두 물체에 존재하는 총량은 항상 같다. 맞아요. 답은 4번 될 거고요. 두 물체를 마찰하면 B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18번 문제. 대전되지 않는 알루미늄 캔에 마이너스 전하로 된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골고루 있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가 청력에 의해서 밀려 나갈 거다. 그지? 그래서 B쪽이 뭐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요. A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됐죠? 자, 그럼 알루미늄 캔은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멀어지는 방향 아니고요. 대전체 쪽이 반대되는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인력작용해서 끌어당겨지는 거죠. 대전체와 가까운 B 부분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인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요. 알루미늄 캔 내부의 자유전자들이 대전체에서 먼 쪽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얘가 맞는 거네. 알루미늄 캔에 있는 플러스 전하들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4번은 틀리네요. 알루미늄 대신 종이와 같은 부도체를 사용하여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지? 부도체를 사용해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프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는 거. 자, 접착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두 개를 잘라 책상 위에 붙였대. 자, 책상 위에 붙인 다음 동시에 떼어내어 양손으로 잡고 가까이 가져간다. 그럼 책상하고 접착 테이프 사이에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책상이 플러스가 됐다면 테이프가 마이너스, 책상이 플러스면 테이프가 마이너스. 그럼 이 테이프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밀어내는 힘인 청력 작용할 거야. 자, 실험납 두 개를 겹쳤지. 두 개를 겹쳐서 붙인 다음 한꺼번에 떼어냈대. 한꺼번에 떼어냈대. 자, 그러면은 접착 테이프 두 개를 책상에 겹쳐서 붙인 다음 한꺼번에 떼어냈다. 그럼 어떻게 돼? 얘 한꺼번에 떼어내면은요,
얘네들이 전기력이 작용을 할 건데, 자, 이 스카치 테이프는 분리를 할 때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이 돼.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형태로 떼어내면서 전자이동에서 서로 다른 극으로 대전이 돼. 그래서 얘는 인력이 작용을 해. 자, 그럼 가와 나의 결과로 두 테이프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가는 어떻게 돼? 같은 전하를 띠게 되므로 서로 밀어낸다. 맞죠? 답은 1번 되고요. 2번. 두 테이프의 시간차를 두고 떼어야 더 강한 인력이, 동시에 떼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떼어야지 더 강한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 실험에서는 가까이 가져갈수록 더 강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거죠. 실험 나의 결과 두 테이프는 전기를 띠지 않으므로 움직이지 않는다. 두 테이프 사이에서 마찰 전기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고요. 가와 나 실험에 사용한 테이프는 같은 재료이므로 붙였다가 분리하여도 전기를 띠지 않는다. 아니죠. 이때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0번이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요, 어떻게 돼?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그래서 금속판이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금속박의 변화는 벌어집니다. 변화 이유는 청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 3번 되겠네. 21번 문제 볼게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막대 한쪽에 플러스 전기를 띤 고무 풍선과 반대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어떻게 돼? 금속막대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서 A쪽이 플러스, B쪽이 마이너스 되니까 B쪽과 고무 풍선이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을 가지니까 가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금속막대의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A 부분은 플러스, B 부분은 마이너스를 띌 거고요. 금속막대 내부의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 마이너스 대전체의 먼 쪽인 B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고무풍선은 B로부터 가 방향으로 끌려오는 힘을 받고요. 금속막대 내부의 전자가 이동을 하여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은 같다. 맞죠? 내부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막대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플러스 전하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틀린 답은 5번 되겠네요. 됐죠?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도선 내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처럼 전자의 방향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고요. 자, 나처럼 전자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동을 할 때는 전류가 흐를 때야. 그치?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누구의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알고 문제를 풀면 돼요. 가에서 전류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나에서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므로 C쪽에 플러스 극이 있다. 2번이 맞는 거지. 가는 전기회로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니까.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도 움직인다.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움직이더라.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23번. 마찰 전기로 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을 했대. 스타일폼 접시를 털과 죽으로, 족 아니고 털과 죽이어야 되겠죠. 털과 죽으로 문지르로 바닥에 엎어놓고요. 종이컵에 붙인 알루미늄 접시를 스타일폼 접시 위에 올려놓는데 네온 전구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다른 다리를 알루미늄 접시 쪽으로 살짝 갖다 대지. 자, 그러면 털가죽으로 스타일폼 접시를 털가죽으로 문질렀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전자가 어떻게 돼? 갖다 대면은 이동을 해. 전자 이동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스타일폼 접시와 털가죽 사이에 마찰로 발생한 전하가 네온 전구의 불을 잠깐 켜지게 하는 거야. 맞아요. 대전된 스타일폼 접시의 마이너스 전하가 알루미늄 접시로 이동하여 두 접시는 같은 전기를 띠게 된다. 맞죠?
과정 1과 과정 2를 여러 번 반복하면 전기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맞죠? 전기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전자들이 네온 전구를 통해 손 쪽으로 이동하면 네온 전구에 불을 켜게 하는 거다. 네온 전구를 통해 손 쪽으로 이동해요. 네온 전구에 불을 켜게 하는 거다. 맞죠? 네온 전구에 불이 계속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손으로 알루미늄 접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다른 손으로 알루미늄 접시를 잡게 되면은 어떻게 돼? 전자가 손을 통해서 빠져나가. 다른 손으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켜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됐죠? 24번 문제 볼게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험 장치 쭉 해놓고요. 측정을 했대. 실험 결과까지 보고요.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맞죠?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 A에 니크롬선 B보다 적은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A가 뭐다? 저항이 크다라는 것도 맞죠. 저항하고 전류하고 반비례하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니크롬선 길이가 짧으면은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그래서 니크롬선 B의 길이가 니크롬선 A보다 짧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두 니크롬선의 길이가 같다면 그랬다. 그러면은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큰 거다, 그지? 저항이 작아. 전류가 크면은 니크롬선이 굵기가 굵은 거죠. 그래서 전류가 큰 게 B니까 니크롬선 A가 니크롬선 B보다 가늘다라고 돼야 되죠. 전류의 세기가 더 작기 때문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반비례함을 알아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는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기역과 니은을 각각 전기회로에 연결했다. 자, 요런 그래프 나오면은 표로 바꿀 거야. 기역하고 니은이 있으면은요, 전압, 전류, 저항, 그리고 기울기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기역에서 전압이 4V일 때 전류의 세기가 0.8A, 니은에서 4V일 때 0.4A. 저항은 R은 I분의 V니까 0.8분의 4에서 5, 0.4분의 4에서 10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자,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니까 V분의 I 나오니까 얘는 저항의 역수다라는 것까지 알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니은의 저항은 15입니다. 저항의 크기는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 기역과 니은을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 저항이 어떻게 된다? 크기가 더 작아진다. 맞죠? 얘 다 맞는 내용이네. 병렬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26번은요, 동일한 전구와 전지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어. 자, 가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을 V라고 둘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V 걸리고요. 전류도 I만큼 걸릴 거야. 얘가 전압이 V니까 여기도 V, 여기도 V, 여기도 V 이렇게 걸릴 거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류도 I니까 이 밝기나 얘네들 밝기나 전부 다 어떻다? 밝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나회로의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맞고요. 가회로에서 전체 저항보다 나회로에서 전체 저항의 크기가 작다. 맞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가회로에서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나회로에서 전구의 한 개의 밝기보다 어둡다. 아니죠. 밝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전압이 같고 전류가 같고 저항이 같기 때문에 밝기도 같게 됩니다. 나회로에서 전구 한 개가 꺼져도 다른 두 전구의 밝기는 변함이 없다. 맞죠? 가회로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나회로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다른 두 니크롬선 A와 B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대.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커진다. 그지?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져요. 어쨌든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게요. 보기. 가회로에서 두 니크롬선 A, B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저항이 다르니까 저항이 같지 않으니까 전압도 같지 않다. 가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제품에 연결하면 모든 전자제품 내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맞죠?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요.
나회로에서 각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의 세기와 같다. 틀리죠. 얘는 전압이 같은 거죠. 병렬이니까. 멀티탭은 가와 같은 방법, 아니죠. 나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야지 전압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구를 독립적으로 켤 수 있다. 가의 전체 저항보다 나의 전체 저항이 더 작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같은 니크롬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때 저항의 크기가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이 작으려면은요, 병렬로 연결돼야 되죠. 그리고 크려면은요, 직렬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제일 작은 것은 뭐다? 다가 제일 작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죠. 다가 제일 작고 마가 아니죠. 다 다음 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는 하나에다가 0.5 더 연결됐으니까 다음 라 순서대로 되겠네. 그래서 다가 나라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나침반을 가져갔대. 코일 주변에 가져갔다. 그치? 코일에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감싸 쥐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방향이었잖아. 그쵸? 그래서 감싸 쥐어봐. 쥐어보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럼 N극에선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자, 요 방향 요렇게 될 거고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나에서는 오른쪽, 가에서는 왼쪽, 다에서도 왼쪽 요렇게 될 거야.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은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나에 있는 나침반 N극은 오른쪽을 가리켜요. 다에 있는 나침반 N극은 왼쪽을 가리키고요.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전자석을 만들면 오른쪽이 N극이 되겠죠. 전자석은 전류를 변화시켜 자기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자기력의 세기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AB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다. 그지? 지금 전류의 방향이 없다. 그지? 자기장의 방향은 NSS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바뀌겠네. 자, 자기장의 방향은 D 방향 아니고 B 방향이다 라고 돼야 돼요. 그쵸? 전류가 A에서 B로 흐른다면 이라고 했지?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했을 때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C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은 힘의 방향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 만든 것이 전동기다. 움직이는 것, 전동기 맞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AB가 힘을 받는 이유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쵸?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청력, 인력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받는 거다. 그래서 4번, 5번이 답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에 연결된 두 금속 막대 위에 알루미늄 막대를 놓았대. 자, 그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 방향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 될 거야. 여기가 전류의 방향. 그리고 NSS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뒀을 때 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이 니크롬선은 저항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그지? 저항 변화.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가 작아지니까 힘이 작아질 거고요.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커져서 힘이 커지는 거다 라는 거. 자, 기억 볼게요. 스위치를 누르면 알루미늄 막대는 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지? 같은 전압에서 니크롬선에 연결된 집게 C의 위치를 B쪽으로 옮겼대. B쪽으로 옮기면은 저항의 뭐가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힘이 적게 받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야.
전원장치에 연결한 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바꾸어주면은요, 방향도 바뀌겠지. 그래서 라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디귿대는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자석 사이에 장치된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둘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 NSS로 둘 거야.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 오른손 엄지, 자기장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두었을 때 힘의 방향이 손바닥 방향이잖아. 그래서 왼쪽은 아래쪽, 오른쪽은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A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내용 맞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그림과 반대로 하면은요, 회전 방향도 바뀐다. 맞지? 반대로 하면 회전도 반대로 할 거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모두 반대로 하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했으니까 두 번 바뀌었으니까 B 방향 아니고 A 방향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되는 2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모군중학교 기출문제를 확인해 봤어요.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중학교 2학년 모군중학교 과학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